안녕하세요 여러분. 100.7MHz 마포 FM에서 금요일 퇴근길을 함께하는 친환경 라디오 에코 살롱입니다. 마포 FM 어플리케이션 CR을 검색해서 다운로드하시면 앱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지난 내용이 궁금하시면 팟빵이나 오디오 클립에서 에코살롱 검색하시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 그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 영화 봤잖아요. 저 그거 본 이후로 침대에 이 전자기기를 완전히 없앴고 대신 자명종을 놨습니다. 오, 되게 실행력이 좋다. 네, 정말 심각성을 많이 느껴서 사실 소셜 딜레마를 본 지는 꽤 됐지만 근데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나를 위해 좀 살아보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자명종 없앴는데요. 이게 핸드폰 알람을 어차피 제가 못 들어요. 평소에 많이 못 들었는데 자명종 알람이 훨씬 세잖아요. 막 띠기띠기띠기띠기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진짜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지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이 시끄러움이 벌렁벌렁하면서 막 때려가지고 미국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아날로그틱한 수면 깨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아날로그 삶 있으신가요? 어떻게 지냈어요? 아날로그 삶? 벌똥님이 좀 가깝지 않으세요? 아, 저요? 아닌가요? 저도 이 소셜 딜레마 준비하고 하면서 한 달여 전에 소셜 딜레마도 있는데 그 연말이면 왠지 뭔가 이렇게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무렵에 약간 피로도가 있어가지고 그 핸드폰에서 다 지워버렸어요. 그냥 갑자기 그냥 뭘 지우셨어요? 인스땡, 뭐 펫땡,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 즉시 그냥 다 삭제를 해버렸거든요. 저도요. 저도 그랬어요. 약간 다 시기가 비슷비슷한가?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더 웃긴 거 이야기해드릴까? 뭔데요? 그래가지고 뭐 괜찮더라고요. 역시 여기서 영화에서 나온 대로 앱 삭제하니까 좋구만 이러고 좀 덜 신경 쓰이는 그러는데 자영업자다 보니까 이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책 소개도 해야 되는데 다른 공기계에다 하고 이제 이 PC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영 불편한 거예요. 엄청 불편하죠. 인스가 인별이 그게 단점이니까. 그렇게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보통 올리면 예를 들어 금방 저 대충 올리니까 금방 올리는데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사진을 이렇게 해갖고 해야 되잖아요. 결국 다시 깔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 개미지옥처럼 벗어날 수가 없어. 아니 밀당을 하고 싶어도 안 돼. 무조건 땡기는 것밖에 안 되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그런 게 거기에 걸려 있으면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최근에 풀땡이라는 유명한 게임기를 사서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고 하는 되게 명작 게임이 있어요. 그거를 최근에 시작해서 이제 안드로이드 그 로봇이죠. 로봇이 되어서 어떻게 인격을 가지고 맞아. 로봇격이라고 해야 되나? 인격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삶을 꾸려 나가는지를 이제 연습하는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맞아요. 중독되지 않으려고 하루에 딱 1시간씩만 하고 있는데 진짜요? 진짜 시간이 너무 잘 가가지고 완전 재밌고 약간 되게 스토리와 철학성이 다 묻어있고 맞아요. 인간이란 존재가 뭔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성찰한 게임이어서 되게 해볼만해요. 인간성은 무엇인가. 게임하는 너튜브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요? 구경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실제로 아이가 저기서 옥상에서 떨어질 것 같고 인질로 막 삼고 있고. 맞아. 네, 그게 첫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안드로이드가 구하러 가야 되는데 이걸 뭐 어떻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아이를 죽일 것 같고 근데 또 가까이 안 다가가자니 너무 모두가 위험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지를 주는 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내가 뭐 회유를 하느냐 협박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뭐 엔딩이 다 달라지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좀 개인적으로 윤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내가 선택을 했다고 해도 꼭 좋은 결과가 또 있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게 또 묘미더라고요. 그게 묘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해야 되는 그게 또 묘미인 게임이고 쌤 풀땡 좋아하시면은 제가 명작 게임 선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류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도 되게 그 스토리 위주 게임 되게 좋아해서. 드레스님도 뭐 아까 뭐 하고 오셨다 하지 않았어요? 저는 웹소설 좀 써보려고 지금 뭐 약간 세계관이나 이런 거를 좀 짜다가 왔어요. SF인가요? 장르가 뭔가요? 장르는 좀 판타지.
모계사회 판타지예요. 오, 웹소설 요새 엄청 인기도 많고 핫하죠. 네, 그래서 잘 되실 것 같아요. 수많은 쏟아지는 웹소설 중에 제가 한 발 걸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투자하고 싶다. 혹시 몰라. 투자 받으시나요? 수다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뭔가 다들 뭐 시도도 하시고 저처럼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되게 다양한 소식을 알 수 있었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왜요? 좋아서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 정말 잘하거든요. 하나 이렇게 약간 뭐라 해야 되나? 그걸 뭐라고 하지? 포마시라 이러나? 칭찬 포마시라고 끝내시더라고요.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조금 늦었지만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환경 뉴스를 공유하는 시간 에코슬로우 뉴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이 에코슬로우 뉴스는요. 저번에 이제 작년 12월 말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작했는데 혹시 여러분 아파트에 있으신가요? 저희 아파트는 꽤 최근에 한 이번 달 초부터 이번 달 초가 아니라 이번 주 초였나요? 그래서 저는 조금 놀랐어요. 아니 왜 이제서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기엔 점검을 나갔다가 이렇게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게 걸렸다. 나름 잘 정착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환경부의 그래요? 보도에 따르면. 근데 이제 폐기물 선별 업체에서도 투명 페트병 선별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고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라벨 제거를 하는 건데 맞아요.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도 이 음료나 생수업계랑 이렇게 계속 협력을 강화시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역시 우리 시민들의 좀 지속적인 감시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해봤는데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 제가 제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너네는 투명 페트병 이 분리배출이 어때? 근데 보니까 이 공간이 이미 기존 페트병들을 놓는 공간에다 설치를 해버려서 사람들이 여전히 유색 페트병과 같이 넣는 그런 게 빈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잠실에 살고 있는데 굉장히 다세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투명 페트병이랑 유색 페트병이랑 결국엔 지금도 여전히 섞이고 있다. 그리고 스티커로 작게 붙여놨대요. 투명 페트병 버리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너무나도 이게 말만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지 실상은 그냥 똑같다는 평도 많았고 저희 집에 있는 저희 아파트에 있는 그 통도 굉장히 작아요. 여기 의자 정도 크기 되려나? 정말 너무 작아가지고 그냥 그 마대 같은. 네네네. 혹시 통 보셨어요, 여러분? 통? 그 통이나 약간 비닐 포대가 이렇게 있지 않아요? 저희 아파트는 다 다르려나?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닐이나 캔 같은 거는 그냥 지름 한 50cm 정도 되는 마대자루에 모으는데 안타깝게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대부분의 쓰레기를 차지하고 부피가 크다 보니까 플라스틱 폐기물은 지름 한 2m? 2.5m 된 엄청 큰 마대에 모아요. 근데 이거 시행하고 나서는 그게 2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주차하는 공간이 줄어들 정도로 해서 그리고 안타깝게도 경비 아저씨께서 또 잘못 섞여 들어간 경우엔 또 다 분리를 하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적응을 해 나가지 않고 있나. 워낙 입구가 크고 딱 보이니까. 좋네요, 그 부분. 네, 잘 보여야지 사람들이 그냥 나누네 하고는 따라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되게 좋다. 제 아파트랑 되게 상반된. 아파트마다 또 다르다는 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좀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는 그런 게 아직까지는 그런 게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에코슬로우 뉴스 코너였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코너인 올리브의 제로웨이스트 챌린지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뜨거운 제가 알기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의 이제 올리브의 일상 속 제로웨이스트 챌린지 코너. 저번에 사연을 받아가지고 좀 제가 큰 도전을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소심하게 너튜브 채널을 추천을 하려고 왔어요. 제가 약간 저번 주에 소셜 딜레마 타고 나니까 조금 부끄러운데요.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근데 약간 이런 걸 좀 좋아해요. 약간
내가 단순히 먼저 시작하는 것보다는 나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사례를 먼저 본 다음에 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는 편인데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너튜브 채널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전에 혹시 여러분은 이런 정보 미니멀리즘이나 제로 웨이스트 정보를 따로 받는 자기만의 소스가 있으세요? 혹시 아니면 너튜브 채널이라던가? 저는 책도 좀 참고한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좀 정리가 잘 된 제로 웨이스트 책은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자세하게 적혀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 속에서 바로 검색을 하고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저는 주로 인별그램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 같은데 제로 웨이스트 샵으로 되게 유명한 더피땡 거기서 홈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거기서 제로 웨이스트 관련 물건도 팔지만 커뮤니티 탭도 있어서 이런 소식이나 뉴스도 공유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종종 참고를 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SNS 덕분인지 몰라도 정말 이런 관련된 채널이 진짜 많이 생겼어요. 딱 전문적으로 제로 웨이스트만 다루는 맞아. 그런 너튜브도 있고 SNS 채널이 있는데 첫 번째로 제가 추천드릴 채널은 쓰레기 왕국입니다. 처음 들었어요. 진짜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채널이고 이 편집이 일단 너무너무 깔끔하고 약간 좀 힙하다 해야 되나? 그래서 보기에도 되게 편한 채널이에요. 그래서 약간 젊은 분들이 자신이 버리는 쓰레기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쓰레기 분리배출부터 시작해서 제품 리뷰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샵 방문기 이런 브이로그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좀 구독을 하고 있고요. 저희 대학생 여자 두 분인데 저희 서점에도 와갖고 촬영한 적 있었는데. 진짜? 우와. 지겠다니까요? 이게 되게 유명해진 연결. 근데 제가 되게 제가 이런 거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초기 구독자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쓰레기 왕국 듣고 계십니까? 내가 발굴했다. 알고 보니 마포 주민. 맞아요. 두 번째도 약간 제가 초기 구독자였는데 금자의 쓰레기 덕질이라는 채널인데 되게 유명하시죠. 금자님이라고 쓰레기 덕후로 자칭 그래서 유명한 금자님께서 만든 채널인데 미니멀리즘, 제로 웨이스트, 플라스틱 프리, 비건 팁 이런 거를 나누시기도 하고 약간 좀 더 커뮤니티성으로 뭔가를 기획하고 같이 뭔가 액션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주시는 걸로 알아요. 맞아요. 이분은 팁도 주시지만 직접 운동을 어택 하시는 것까지 실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진짜 좋았어요. 존경합니다. 좀 인플루언서라고. 맞아요. 인플루언서. 교과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에린남이라고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냥 영상이 그냥 브이로그라기보다는 만화 형식으로 다루기 때문에 보기 되게 편하고요. 그리고 미니멀리즘을 지향하면서 고충들 많이 겪으시잖아요. 그거를 되게 편하게 솔직하게 다루기 때문에 좀 더 공감하면서 정보보다는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보기 좋은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너튜브 채널 3곳을 또 추천을 했고요. 다음에 돌아올 코너 때는 좀 더 알찬 제로 웨이스트 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그러면 이제부터 슬기로운 덕질 생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에 에코 뉴스와 올리브의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 코너 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슬기로운 덕질 생활로 들어가서 오늘의 메인 콘텐츠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코살롱에서는 보다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스포일러를 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에코살롱에서 다룰 콘텐츠는 정말 너무나 유명한 명작 트루먼 쇼입니다. 트루먼. 네, 이 트루먼 작은 섬에서 평범한 삶을 사는 30세 보안 회사원인데요. 아내와 홀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하늘에서 조명이 떨어지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를 갑자기 만나게 되는 이런 기이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30년간 일상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어딘가 수상하다고 느낀 트루먼은 첫사랑 실비아를 찾아 피지 섬으로 떠나기로 결심하는데요. 가족, 친구, 회사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가짜인 트루먼 쇼에서 과연 트루먼은 진짜 인생을 찾을 수 있을까가 이 영화의 핵심 스토리입니다. 아주 유익한 소개였는데요. 제가 이 트루먼 쇼라는 영화를 최소 10번
정도는 봤어요. 저는 약간 하나 꽂히면 계속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디테일은 잘 찾아내지 못하지만 그 정도로 정말 트루먼 쇼를 좋아했고 짐 캐리를 트루먼 쇼를 통해서 처음으로 정말 접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트루먼 쇼 여러분들도 되게 제가 생각하기론 재밌게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엄청난 명작이죠.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저번 주 주제랑 진짜 많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 뭔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도 되게 거짓말투성이잖아요. 네. 내가 뭐 먹고 있는 것, 입고 있는 것, 뭐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의해서 내 스스로 많이 뭔가 구성된다 해야 되나? 조작된다 해야 되나? 이런 삶을 많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뭔가 그래도 진실된 무언가를 찾아나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공부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트루먼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10번까지는 아니지만 다시 보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이제 트루먼 쇼는 다 외울 수 있을 정도 아니야? 라고 할 정도 그냥 가끔 생각나면 이제 틀어서 보는 그런 영화였는데 역시 저와 취향이 맞으신다니까요. 근데 올해 들어서 보니까 제가 그 전주에 소셜 딜레마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되게 색다르게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한테 좀 떠올랐던 질문은 나는 누구였을까? 이 영화에서 나는 누구였을까? 트루먼인가? 감독 PD였나? 누군가를 이제 조작하는 감독이었을까? 아니면 이걸 그냥 관람하는 나쁜 말로 하면 이제 약간 관음하는 관객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주변 배우들이라던가 주변 배우일 수도 있을 거고 아니야 나는 주인공이요. 저는 아니야 주인공 할까? 괜찮다 이런 근데 접근. 뭐 다른 사람한테는 또 내가 사회적인 얼굴을 보이며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어떤 조연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남을 그냥 관찰하고 소비하는 이 TV 바깥에 있는 이 관객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좀 다양한 생각이 들었던 이번 감상이었어요. 맞아요. 뭔가 딱 라마쌤 얘기 들으니까 딱 생각난 게 저 세계에서 가장 큰 포털 사이트인 굿땡 있잖아요. 고글. 네. 거기다가 제 이메일을 검색하거든요. 그러면은 제 온갖 정보가 다 나와요. 저는 특히 너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제 썸네일과 그리고 제 인별그램에 있는 이메일도 같이 쓰다 보니까 인별그램, 너튜브, 뭐 이런 어떤 플랫폼, 각종 플랫폼에 있었던 내 사진들, 글들 이런 게 다 나오니까 좀 소름 끼치더라고요. 특히 저 아시잖아요. 제가 완전 소셜 기기인 거 정말 뭐 몇천 개 나와요. 저는 영화 검색 거 한때 다른 분들은 검색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제 거는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명인이다. 그리고 제일 좀 무서웠던 건 무서워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커뮤니티에 제 이름이 실려있던 거? 커뮤니티라고 어떤 특정 커뮤니티요. 그게 뭐 어떤 커뮤니티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야 내가 여기 커뮤니티 하는데 너 이 채널 이름 적혀있다? 이렇게 실려있어서 한편으로는 이게 나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나도 어딘가에서 과찰당하고 어떤 곳에서 평가당하고 있고 그런 게 조금 무섭더라고요.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 저도 트루먼 같은 완전 경험이었어가지고 좀 무서웠습니다. 우리가 그 너튜브 보면 뭐 몇십만, 몇만 이렇게 뜨잖아요. 그 수치가 그냥 애매하게 느끼는데 실제로 현실 생활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날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엄청난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내 앞에 있다면 내 영상을 보는 몇천 명이 내 앞에 있다? 그럼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 영화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 장면은 뭔가 되게 빡 와닿았다?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전 되게 최근에 봐서 그런지 몰라도 트루먼이 없어졌을 때 갑자기 밤에서 낮으로 확 변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이 팔짱을 끼면서 트루먼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이러면서 막 엄청 막 짜증내고 주변 배우들이 그러니까 전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트루먼이 없어졌다는 것 자체에만 혈안이 돼서 트루먼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트루먼을 찾으면 뭐 어쩌려고 그렇게들 이렇게 열을 올리나 이렇게 다들
정신이 나간 것처럼 찾기만 하고 그 크리스토퍼 연출 감독도 그래서 보면서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있구나. 이 쇼는 진짜다라고 말하는 거 이면에 숨겨진 것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다 대표적으로 느껴졌던 장면이었어요. 저한테는. 모든 사람들이 팔짱을 걸으면서 이렇게 일렬로 그 한 명 찾겠다고. 그게 진짜 소름 끼쳤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라는 이제 의문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다 뭐 배우거나 스텝이거나 거기에서 자기 생계를 또 유지하는 직업이잖아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까지 또 생각을 못 미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기의 생계와 직결이 되는 또 문제이니까. 그렇게 무뎌지는. 근데 그것도 약간 소름 돋는 게 그게 생계가 직결돼 있다는 게 요새 SNS 같은 것도 그쵸. 다 생계랑 직결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PD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연출도 하고. 영상 기획도 하고 찍고. 그러면서 스스로 또 트루먼이 되는 거죠. 트루먼이 자기가 그런 존재인지 모르고 그 벽을 뚫으려고 하는데 최근에는 그냥 우리 모두가 다 트루먼이 스스로 되려고 하는 건 아닌가. 맞아요. 아까 제 경험도 그랬던 것처럼. 그 요즘에 너튜브에서 저도 얼마 전에 봤는데 예전에는 뭐 자랑하는 플렉스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 뭐라 그러죠? 조금 자기의 되게 암울한 예를 들어 뭐 나는 어디 뭐 옥탑방 아니 뭐 어디 반지하에 뭐 결혼 못하고 뭐 하고 혼자 되게 찌질하게 산다 이런 걸 컨셉으로 잡아가지고 하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굉장히 우울하고 극단적인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더 공감을 이끌어내는. 왜냐하면은 그거는 또 다른 그 반대적으로 어쨌든 자랑하는 것보다 자기 안 좋은 모습을 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그거는. 근데 여전히 같은 거는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 하트를 받아서 그게 수익으로 연결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광고도 넣고. 맞아요. 제가 약간 그거에 떠나서 되게 좀 소름 끼쳤던 게 최근에 이제 아동 너튜버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모가 이제 귀엽다 하면서 이제 귀엽다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식을 일거수일투족 이렇게 찍어서 영상으로 만드는 게 자기 자식을 그쵸 많잖아요. 사실. 트루먼 쇼죠. 태어날 때부터. 맞아. 그 엄마 진짜 엄마죠. 근데 친엄마인가? 아닌가? 근데 그냥 유튜브에다가 아동 너튜브 이런 것만 쳐도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찍히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오늘은 어딜 갔어요. 오늘 저길 갔고. 물론 화면 속에서는 행복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모자이크 없이 이렇게 쌩얼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근데 물론 행복해 보이긴 하지만 제가 걱정되는 건 그거죠. 이 친구들의 허락을 받았는가 정말로. 그냥 단순히 내 자식이 이뻐서 찍었다고 하기엔 너무 이 영상 플랫폼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저한테는 좀 경각심을 주는 그런 의미였어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트루먼 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육아 예능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찾아라 슈토리? 아닌데? 돌아온 슈퍼맨이랑 뭐 하여튼 그런 류의 육아 예능, 관찰 예능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제 지인은 육아 예능에 자기 아이 얼굴을 공개하는 연예인은 거른다. 더 이상 안 본다. 지지라고 해야 되나?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제 지인도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아이에 대한 권리를 생각하고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나?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동의가 좀 되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전에 슈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 중고등학교 때였나? 거기는 이제 5살 된 남자애들이 나와서 축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 그 아이들이 되게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인기를 많이 얻으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뭐 5년, 10년 지나서 어떻게 성장하는지 소소한 인터넷에서 그 아이의 근황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진짜 장난이야. 그 중에 한 아이는 아이의 부모님이 더 이상 이 아이에 대한 관심을 끊어달라고 하고 이민을 갔나? 라고 했었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은 이 아이의 아직 그렇게까지 영향력이 크고 계속 그 아이에게 꼬리표처럼 다 따라올지 모르고 출연을 했었는데 이제는 후회하면서 이제 끊어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런 진짜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사실 이런 거 보면서 나는 내가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 친구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타인으로 인한 나의 트루먼 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찰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쉬었다가 슬기로운 덕질 생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앞부분에서 주로 인상 깊었던 장면과 그리고 아동 너튜버에 대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다면 이번에는 좀 더 시각을 넓혀서 저희가 트루먼 속에 있었던 제가 느꼈던 약간 에코한 느낌을 그리고 조금 더 약간 사회 심리적인 좀 생각을 나눠보려고 갖고 왔어요. 이 트루먼 쇼 안에 장면 중에 기후가 통제되는 이 스튜디오가 기후가 통제되잖아요. 지구 저 우주에서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이 트루먼 쇼 스튜디오가. 네. 그래서 정말 흥미로웠어요. 개인적으로. 트루먼이 탈출하려고 할 때 저 크리스토퍼가 야 기후 조정해 바다를 막 강도로 올려 해가지고 해일 만들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인류가 기후를 통제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저도 그 장면이 되게 기억이 나와서 기후라는 단어를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후 조정 가능하면 좋겠다. 우리 온도 조금만 낮춰줬으면 좋겠다. 이산화탄소 농도 조금만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진짜 크리스토퍼가 나 진짜 약간 신이 되는 놀이를 즐긴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기후의 영역이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맞아요. 보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트루먼의 모든 면면을 다 꿰뚫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사랑과 꿈은 통제하지 못했잖아요. 맞아요. 그 인물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진짜 볼수록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완전히 완전히 악인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계속 보자니 진짜 기분이 나빠요. 보면서. 맞아. 은근 기분이 너무 나빠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가 기후를 통제할 수 있다? 네, 그러면? 그거 이미 시도를 하고 있을걸요. 실험적으로 다. 네. 인공 비 내리고. 네, 그거 특히 이런 생태 식물 구조를 지구랑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은 외계로 앞으로 진출을 해야 되니까 화성기지나 이런 데 가서 살아야 되려면은 거기 기지 세우고 안을 지구랑 동일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이미 비슷한 실험들이 아마 됐을 거예요. 저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일정한 공간을 지구랑 유사하게 해놓고 그거 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성을 지구화하는 거를 이제 테라포밍이라고 하거든요. 그 보드 게임도 있어요. 테라포밍 마스라는. 게임 전문가. 이거 실제였네요? 나 그냥 상상만 했는데. 저 갖고 있어요. 보드 게임. 다음에 같이 해볼까요?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그 테슬 우리 전기차로 유명한 테슬 땡으로 지금 주가가 최고치로 올라가는 그 기업의 CEO가 이 화성 진출에 엄청난 그 목표가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지금 거의 그게 지금 실패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화성이 제2의 지구를 지금 꿈꾸고 이미 이 지구를 그분들은 약간 버리는 방향으로 했는지 어쨌는지 굉장히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팩트 체크는 못했는데 그게 물 때문인가 뭐 때문인가 같은 한 이유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맞아. 그래서 아마 그 지구는 하나뿐인 거예요. 맞아요. 그거를 좀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영화 감독 그 연출가처럼 맞아. 이거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화성을 가기를 지금 꿈을 꾸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기후를 통제할 수 있다면 인간의 권력 남용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아까 라마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저는 또 마지막 장면에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야 리모컨 어딨냐? 딴 데 틀자. 맞아. 이거 가장 마지막 진짜. 그래서 트루먼이 굿 애프터눈, 굿 이브닝, 굿 나잇 해서 나갔는데 사람들이 와 하고 이제 드라마 끝났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돼서 야 이제 다른 데 틀어봐. 다른 데 뭐하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끝나는데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 이 전체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거 어떻게 그 행동이 된다. 어떻게 해석이 되세요? 되게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진짜. 또 다른 트루먼 쇼 채널이 또 있나? 다른 곳에. 그러니까 이게 이 관객들은 거의 30년 동안 빠져서 살았는데 그만큼 그냥 빠져 살았지만 단순히 소비하고 그냥 끝나는 소비하는 순간 이제 나는 다른 소비할 거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건지 아니면 결국은 그냥 다른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관심을 끊을 수 있는 건지 그냥 그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되게 멍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라마쌤이 얘기하신 그 두 가지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같은 건가? 같다기보다 좀 연결이 된다? 왜냐면은 남이니까 내가 관계를 맺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소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소름이 자꾸 돌아가지고 저는. 맞아요. 제가 라마쌤 듣고 딱 기억난 장면이 할머니 두 분이 트루먼 사진이 있는 방석을 껴안고 맞아요. 있었던 거였는데 굿즈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굿즈 이런 걸 딱 보면서 트루먼이 이 현실 세계에서 굉장히 소비되고 있구나. 트루먼 그걸 또 모르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뭔가 그 TV를 즐겨보는 사람들은 다 같이 그걸 소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충격적이었던 건 트루먼 바로 앞에서 메릴이 이 코코아는 100% 뭐뭐라서 아주 좋아요. 이러니까 지금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정말 소비와 굿즈와 그런 계속 끊임없는 악순환의 굴레를 만들어내는 이런 광고에 미쳐있는 현대인들이 너무 지금의 우리 같아서 좀 맞아. 그때는 저 광고 뭐야 이러고 웃기고 넘어가는데 요즘에는 TV가 더 하잖아요. 맞아요. TV 드라마나 예능에 나온 PPL이 사실 트루먼의 그 메릴의 어색한 모습보다 더 억지스러운 PPL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현실을 미래 예측을 잘했지? 갑자기 궁금해. 이 영화 언제 만들어져? 튜브라는 게 있기 전에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한 20년은 전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 되게 오래된 영화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주 쇼 비즈니스의 면모를 아주 날카롭게 현대에 들어와서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98년.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러면 그때 아마 너튜브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이 트루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너튜브에. 어떻게 이렇게 진짜 완전 그거네요. 해안을 걷고 있었네. 이 감독 요즘 뭐하지? 찾아봐야겠다. 근데 드리쌤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마지막에 배를 타고 폭풍우를 맞으면서 출구를 향하는 그 장면이 제일 좋았어요. 뭔가 맞아. 이 복잡하고 막 한마디로 자꾸 이런 화려한 미디어로 이렇게 현혹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게 우울함을 느끼고 불안해하잖아요. 왠지 모르게. 근데 저는 그게 나름대로 우리 내면이 어떤 이 살림의 어떤 진실과 거짓을 어떤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감정으로 저는 갖고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본능적으로 뭔가 힘든 거 마음이. 근데 이유는 못 찾는 거지. 그래서 약간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현대인의 우울이 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어떤 반응이 아닌가 내면에 그런 생각이 되게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울과 불안이라는 감정을 꼭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쁘게 볼 건 아니다. 뭔가 말하고 있구나 내면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헤쳐나가는 과정, 뭐 폭풍우를 맞으면 헤쳐나가듯이 맞아요. 우리의 내면도 이 세계를 헤쳐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들더라고요. 그 트루먼이 헤쳐나가는 장면이 뭔가 처음부터 연결돼 있어서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맞아요. 계속 이 세계를 못 벗어나게 사람들이 이 트루먼의 꿈을 계속 방해하잖아요. 전 탐관가 될 거예요. 이미 늦었단다. 이러면서 이미 다 발견되었단다. 근데 그거 너무 충격받았어요. 어떻게든 얘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세뇌시키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 교육시키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약간 제가 이 마지막 질문으로 들으려고 했던 게 왜 트루먼을 여태까지 한 번도 의심하지 못했을까. 영화 속에서 크리스토퍼도 말하긴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질문은 지금 이 SNS에 다 중독이 된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질문 같아요. 우리는 왜 의심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맞아요. 그러네. 저는 제가 딱
되게 생각했던 게 동굴 속 인간이라고 제가 비유를 하고 싶었거든요. 동굴 케이브맨. 네, 그러니까 동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벽에 비친 제가 그 자세히는 모르는데 벽에 비친 게 막 그게 이제 그냥 대놓고 그냥 보이는 것만 믿고 거기서 밖으로 못 나간다는 게 동굴 속 인간의 비유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등 뒤에 불이 일렁거리고 네, 자기가 네, 보는 거는 그 그림자일 뿐인 네, 거죠. 근데 뒤에는 이제 바뀐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거. 트루먼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사람들이 이게 맞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자기가 그거에 모르게 동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자기가 뭐 아무리 나고 싶어도 애초에 그런 생각을 못 하게끔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 지하실에 자기만의 상자, 자기만의 공간을 꾸며놓잖아요. 그래서 교묘하게 이제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뭐 그런 것들 보며 추억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았나? 자기가 감시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어떤 비밀 상자를 계속 만들려고 하고 비밀 공간에 자꾸 숨어들려고 한다는 게 속에선 이미 깨닫고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맞아요. 첫사랑이 알려준 영향도 있겠지만 사실 그때부터 의심의 끈을 계속 놓지 않고 있지 않았을까. 뭔가 되게 색다른 접근이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누구나 마음속에 작은 상자는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 속에 이 풍파에 휩쓸려서 그냥 사는 것 같다가도 뭔가 마음에는 그런 지점이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도 뭐 왠지 이렇게 종교를 찾으려고 하고 혹은 뭐 평생 이제 돈만 쫓던 이제 분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좀 갑자기 큰 기부를 한다던가 약간 그런 게 뭔가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뭔가 이게 충족되지 않는 뭔가 인간 내면에 그런 게 좀 있는 게 아닌가. 그쵸. 마지막 순간에 그 상자를 탁 여는 열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트루먼 스튜디오 자체에 대해서 얘기도 해보고 또 영화 속 장면에 대해서 좀 분석하기도 해봤는데요. 그러면 슬기로운 덕질 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에코 서머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너 에코 서머리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김라마의 한 줄 평은 한 줄 평이 아니라 인상 깊었던 장면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 트루먼이 탈출하려고 할 때 감독이 갑자기 달에서 목소리를 내면서 맞아. 내가 얘기해볼게 이러고는 이제 신과 인간의 대화처럼 이야기를 나누는데 You are the star 이러면서 너는 스타야. 내가 너에게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 라고 하잖아요. 맞아. 근데 저는 이 대사를 딱 듣는 순간 떠올랐던 장면이 영화 시작할 때 트루먼의 어떤 그 평지 풍파를 일으킨 사건이 그 딱 첫 그게 조명이 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어떠한 별자리에 몇 번 조명 시리우스 별이 떨어진 거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감독이 약간 수미상관처럼 너는 스타야에 대한 어떤 그걸 후려치는 장면으로 넣은 게 아닐까라는 저 혼자만의 해석을 좀 해보고 되게 뿌듯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그 트루먼이 그 폭풍 속을 헤치고 배를 타고 나가는 장면이 좋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힘든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께 제가 웹소설에서 되게 좋았던 대사 하나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게 주인공이 웹소설인데 시한부거든요. 근데 어느 나라의 공주님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마물들이 막 등장한 어떤 숲에 가가지고 이제 모험을 펼치면서 탁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대사가 뭐냐면 이 폭풍 속을 달리는 말은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울부짖는 급류 속에 갇힌 물고기는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으리.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소개해드립니다. 이야, 진짜 저런 한 줄 어떻게 쓰는 거야? 너무 멋있다. 긴 글보다 저렇게 한마디 딱 끼치는 게 너무 부러워요.
벌통선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너무 잘 봤고요. 저도 좀 인상 깊었던 게 트루먼이 계속 의심을 하다 마지막 이제 탈출을 하면서 하늘이라고 생각이 됐던 데가 종인가 뭐였잖아요. 합판이죠, 합판. 벽. 어쨌거나 그 트루먼은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그걸 열고 나갔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도 뭐 우리 중에 또 듣고 계시는 분들이 뭐 SNS라든지 이런 데 너무 심취해 있다면 자기만의 그 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떤 분명히 구멍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만의 그 나갈 구멍을 한번 찾아보자. 더듬더듬. 네, 더듬더듬 하다 보면 뭐가 잡히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렇게 마무리해보고 싶네요. 맞아요. 그 장면에서 처음에 이렇게 벽을 깨고 정말 간절하게 나가고 싶어 했지만 사실 이렇게 옆을 보니까 나갈 출입구가 이렇게 보였잖아요. 어쩌면 출구는 가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도 있었고 저는 한 줄 평이 그 사람이 속한 환경과 그동안 받았던 교육이 한 사람의 세계를 만든다라고 좀 한 줄 평을 남겼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트루먼이 뭔가 이 세계에 대해서 정말 의문을 품지 못했던 이유는 그동안 받았던 교육이라던가 이런 세뇌 같은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개인, 정말 오롯이 독립된 개인이라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요즘같이 SNS가 발달된 시대에서는 더욱이 그런 게 어렵다 생각을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에코살롱 아쉽지만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는 김라마, 올리브, 발동, 함드릴이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남은 한 주도 들숨날숨에 에코하시길 바랄게요. 안녕.